김미숙 씨는 25에 결혼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하며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박철수 씨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학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미숙아,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사업이 안정되면 다시 공부할 수 있을 거야. 철수 씨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딸 지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이를 품에 안으니 세상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미숙 씨는 밤낮 없이 아이를 돌봤습니다. 수유를 위해 2시간마다 깨어났고 아이가 울면 어디서든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아프면 안 돼. 지연이가 열이 나던 날 미숙 씨는 밤새 아이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아이의 열이 내려가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년 후 둘째 아들 준혁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미숙 씨의 하루는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 밥을 먹이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고 저녁에는 철수 씨를 위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여보, 고생이 많네. 조금만 더 참아.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도움이라도 구해줄게. 철수 씨는 늦은 밤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피곤에 지친 남편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피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는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고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고 학용품을 챙겨주었습니다. 지연이가 수학을 어려워하면 밤늦게까지 함께 문제를 풀었습니다. 준혁이가 친구와 싸우고 오면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이 책들은 왜 이렇게 오래된 거예요? 어느 날 지연이가 책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교육학 책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잠깐 책들을 바라보다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공부하던 책이야. 너희들 키우느라 바빠서 못 봤구나. 그럼 이제 보시면 되잖아요. 순진한 지연이의 말에 미숙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책을 읽을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사라져버렸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지연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준혁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바쁜 생활을 했습니다. 지연이는 대학 생활에 적응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왔고 준혁이는 입시 준비로 학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미숙 씨는 홀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문득 거울을 보니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철수 씨가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퇴직식 날 밤, 철수 씨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30년 직장 생활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미숙 씨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공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남편도 집에 있고 아이들도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뭘 해야 하지? 지난 30년을 돌이켜보니 온통 가족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앉아있던 미숙 씨는 오래된 교육학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때 꿈꿨던 교사의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작은 속삭임이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 씨가 퇴직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철수 씨는 오전에는 텔레비전을 보고 오후에는 낮잠을 잤습니다. 미숙 씨는 여전히 집안일을 했지만 예전만큼 바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미숙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고 빨래를 널고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별거 없어. 그냥 집에 있지. 취미라도 시작해보세요. 예전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셨잖아요. 그림.
미숙 씨는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술부에서 활동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림 그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붓을 들고 캠퍼스 앞에 서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이라. 전화를 끊은 후 미숙 씨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상자들 사이에서 스케치북을 찾았습니다. 노란 종이에는 20대 시절 그렸던 꽃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꿈도 있었구나. 미숙 씨는 오래된 그림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미숙 씨는 용기를 내어 동네 문화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그림을 배운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지연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강 신청하려고 왔습니다. 접수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안내했습니다. 어떤 수업을 원하세요? 수채화 기초반이요. 좋으세요.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53입니다. 전혀 늦지 않으셨어요. 우리 수업에는 60대, 70대 분들도 많이 오세요. 직원의 말에 미숙 씨는 안도했습니다. 나만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첫 수업 날이 왔습니다. 미숙 씨는 새 스케치북과 물감을 사서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교실에는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순자예요. 옆자리에 앉은 60대 여성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이미 몇 달째 수업을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떨렸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어요.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오늘은 기초 스케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정물화를 그려보세요. 탁자 위에 사과와 배가 놓였습니다. 미숙 씨는 연필을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잡아보지 않았던 연필이 어색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선을 그었는데 삐뚤어져서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었는데 또 삐뚤어졌습니다. 옆에서 순자 씨는 능숙하게 스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선생님의 조언 듣고 다시 연필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선이 나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사과의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에 수업이 끝났지만 그림은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뭔가에 집중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과 동시에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 나이에 그림을 배울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처럼 잘 그릴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해 철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 들었어요. 그림? 갑자기 왜?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거든요. 철수 씨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 씨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첫 그림을 보았습니다. 서툰 사과 그림이었지만 자신이 그렸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내일 또 가야겠다. 작은 다짐을 하며 미숙 씨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기대되는 내일이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숙 씨는 일주일에 2번씩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연필 잡는 것도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선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은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물감과 붓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미숙 씨는 처음 물감을 짜서 팔레트에 올렸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선명한 색깔들이 눈부셨습니다. 붓에 물을 묻혀 빨간색을 찍었습니다. 종이에 색이 스며들었습니다. 물감이 번지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어릴 적 처음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을 때의 감동이 되살아났습니다. 미숙 씨, 색감이 좋으시네요. 선생님이 미숙 씨의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과를 그렸는데 빨갛고 노란색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정말요? 미숙 씨는 얼굴이 빨개지며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색을 쓰는 감각이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미숙 씨는 수줍게 답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그림을 좋다고 말해주니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기분은 언제 이후 처음이었을까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에게도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30년 동안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면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그림을 냉장고 문에 붙였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뿌듯했습니다. 준혁이가 학원에서 돌아와 그림을 보았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그렸어요? 응, 어때? 생각보다 잘 그리셨는데요? 준혁이의 말에 미숙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인정해주니 더욱 기뻤습니다. 지연이도 주말에 와서 그림을 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잘 그리셨어요. 계속하세요. 계속해도 될까? 당연하죠. 엄마도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딸의 격려에 미숙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2달째 접어들면서 미숙 씨의 그림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미숙 씨는 정말 빨리 늘어요. 집에서도 연습하시나요? 네, 시간 날 때마다 그려봐요. 실제로 미숙 씨는 집에서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창밖 풍경을 그리기도 하고 화분의 꽃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색과 선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취미를 왜 이제야 시작했는지 후회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했으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이 시작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공지했습니다. 다음 달에 작은 전시회를 열어요. 희망자는 작품을 출품해보세요. 전시회. 미숙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 그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생각에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참여해보세요. 순자 씨가 권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미숙 씨 그림이 제일 따뜻해요. 미숙 씨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내 그림을 사람들 앞에 내놓아도 될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해볼게요.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시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숙 씨는 지금까지 그린 그림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골랐습니다. 마당에 핀 코스모스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수채화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액자를 맞추려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재질과 크기에 따라 액자 값이 다릅니다. 집으로 돌아와 철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전시회에 그림을 내려면 액자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요. 철수 씨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15만 원이나? 취미 하나에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것 아니야? 이번 한 번만. 물감값, 스케치북 값도 계속 들어가잖아.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야? 철수 씨의 말에 미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재료비로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퇴직한 남편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라고 작게 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 씨는 용돈을 모아 액자를 맞췄습니다. 생활비를 조금씩 아껴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전시회 날이 왔습니다. 동네 작은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센터 수강생 20명의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미숙 씨의 코스모스 그림도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와주었습니다. 철수 씨는 못내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림이 참 예쁘네. 늦게나마 인정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지연이와 준혁이도 엄마의 그림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림 앞에 오래 머물러 감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숙 씨는 자신의 그림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누군가 관심을 가져줄까 했지만 대부분 한번 보고 지나갔습니다.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역시 아마추어 그림이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전문가가 그린 그림이 아니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서운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내가 너무 큰 꿈을 꿨나?
집에 도착해 그림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50대에 시작한 그림, 과연 의미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취미 생활일 뿐인 걸까? 며칠 동안 미숙 씨는 우울했습니다. 붓을 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화센터에 가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전시회에서의 실망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왜 그림 안 그려요?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별로 재미없어서. 그럼 그만두세요? 글쎄, 미숙 씨는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그만둬야 하나? 이런 의미 없는 일에 시간과 돈을 쓸 필요가 있나?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붓과 물감은 구석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 씨, 요즘 수업에 안 나오시네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쉬고 있어요. 전시회 때문에 상처받으셨나요?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의 실망감을 눈치챘던 것입니다. 조금.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첫 전시회 때 많이 실망했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순자 씨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미숙 씨는 쉽게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밤늦게 혼자 앉아있는 미숙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잠깐의 꿈이었을까? 늦게 시작한 도전은 역시 무모한 일이었을까? 깊은 좌절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일주일 더 지났습니다. 미숙 씨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허전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붓이 그리웠습니다. 색을 칠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만둘 거야?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거울 속 모습은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본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고구마를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고구마를 정성스럽게 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림은 남에게 보여주려고 그리는 게 아니잖아.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처음 그림을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리고 싶어서 행복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미숙 씨는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종이가 반가웠습니다. 연필을 들고 시장의 할머니를 그렸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얼굴을, 정성스런 손길을 담아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전시회의 실망감도, 남편의 핀잔도 잠시 잊혔습니다. 오직 그림에만 집중했습니다. 역시 이거야. 내가 원하던 건 이거였어.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물감을 짜고 색을 칠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종이 위에 피어났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다가와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다르네요. 뭔가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요? 응, 따뜻해. 할머니 표정이 살아있어. 남편의 진심 어린 칭찬에 미숙 씨는 웃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알아주니 기뻤습니다. 다음 주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순자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미숙 씨, 어디 갔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잠시 쉬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요. 다행이에요. 그림 그리는 미숙 씨가 진짜 미숙 씨예요. 선생님도 기뻐했습니다. 오늘은 자유주제로 그려보세요. 각자 그리고 싶은 걸 그리면 돼요. 미숙 씨는 마당의 코스모스를 그렸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그렸습니다. 누가 봐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하게 꽃의 아름다움을 담고 싶어서 그렸습니다. 미숙 씨, 그림이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뭔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미숙 씨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다시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가 권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요. 미숙 씨 그림이 정말 좋아졌어요. 고민 끝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그림을 사람들과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시회 날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미숙 씨의 할머니 그림 앞에서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그림 따뜻해요. 우리 할머니 같아요. 그 말에 미숙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반응이 어떤 평가보다 소중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그리신 거예요? 정말 마음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씨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림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는 순간의 행복에 마음을 담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살고 있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숙 씨는 꾸준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실력은 여전히 전문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길을 걸으며 꽃을 보면 색깔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하며 어떻게 그릴까 상상했습니다. 일상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문화센터에서는 이제 후배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60대 할머니가 어려워하자 다가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잘 그리시네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즐겁게 하고 있어요. 미숙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배웠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엄마가 할머니가 되세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예전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축하해. 그런데 나는 계속 그림을 그릴 거야. 당연하죠. 엄마는 엄마 인생도 사셔야죠. 딸의 이해에 미숙 씨는 감동했습니다. 예전이었다면 손자 돌보기에만 전념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족도 소중하지만 자신의 삶도 소중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작은 화실에서 미숙 씨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제 꿈은 늘 뒤로 미뤘죠. 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포기했고,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미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50대에 시작한 그림이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화단에는 늦게 핀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늦게 핀 꽃도 아름다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지금이 우리의 시작점이에요. 미숙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던 지난 30년도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서도 살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저 자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펜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인생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내일 그릴 그림을 생각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나면 그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처럼 자신의 새로운 시작도 그림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주름은 있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돌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50대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되었습니다. 내일 또 그림을 그려야지. 작은 다짐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늦은 시작이었지만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